안녕하세요, 정치빈입니다. 드디어 조기 대선입니다. 탄핵이 최종적으로 된 게 저는 좀 시간적으로 엄청 오래된 것 같네요. 아무래도 좀 현장에 있다 보니까 되게 시간을 받아들이는 게 좀 남들하고 달라요. 이번 이제 조기 대선은 거의 3자 구도로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국민의힘, 개혁신당인데 뭐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보이죠. 국민의힘은 아직은 좀 누가 될지 좀 안 보이고, 그래서 좀 오히려 국민의힘이 좀 더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은 맞는데, 그리고 이미 후보가 정해진 개혁신당. 사실 뭐 거대 정당들 얘기는 다들 하고 있죠. 뭐 요즘은 한덕수 총리 출마설까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좀 성향이 제가 좀 가능성 같은 걸 보는 걸 좋아해서, 그리고 좀 많이들 집중적으로는 다루지 않는 약간 좀 이준석 후보 얘기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사실 보면 이게 지금 이 후보 얘기를 하면 정치 패널들도 다 단일화 얘기만 해요. 그 기자들도 계속 그것만 묻거든요. 진짜 하루에 한 번씩 묻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몇 달 전인가도 말했듯이 이 후보는 단일화 절대 할 일이 없다고 봅니다. 만약에 하면 정치 인생이 약간 좀 꼬여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국회의원을 여러 번 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이 돼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걸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꺾이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왜 사실상 이 대표는 이 후보는 가능성이 낮은데도 끝까지 가려 할까? 이번 대선 목적 1순위는 무조건 승리입니다. 어쨌든 선거를 하는 이유는 승리니까. 근데 2순위, 3순위도 볼 수 있는, 어쨌든 이준석 후보한테는 굉장히 좋은 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선거라는 게 승리가 아니면 의미가 없다지만 이 후보한테는 그러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향후 이제 보수판을 휘어잡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선거가 될 수 있다는 건데, 제가 이제 이준석 후보 관계자랑 좀 얘기를 좀 해봤어요. 근데 확실히 좀 제대로 판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승리가 어렵다는 것도 분명히 보고 있고, 근데 그러면서도 15% 10%도 충분히 나와줘야 된다. 그래야만 의미가 있다는 것도 얘기를 주시더라고요. 물론 다시 말씀드리지만 승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근데 저도 현실적으로는 두 자릿수 봐야 되는 것도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당이 이제 만들어졌고, 뭐 이 후보가 어쨌든 지금 이제 거대 정당에 껴있는 상태고, 아무래도 좀, 그리고 합리성이 무기인 이 후보라서 한동훈 후보 같은 후보보다는 국힘 후보도 약간 김문수 장관 같은, 김문수 후보 같은 강성들이 좀 나와주길 좀 바라고 있어요. 그래야 이 대표가 좀 부각이 될 게 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후보 측도 지난 화성을 선거랑도 좀 비슷하게 보는 건 있어요. 근데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것도 아는 게, 화성을은 이 대표, 그러니까 이 후보가 독립 변수여서 이 대표가 움직이는 대로 지각 변동이 굉장히 심해지는데, 그러니까 이 대표 중심으로 선거가 흘러간다는 거죠. 그래서 역전의 홈런도 칠 수 있었던 건데, 이번 선거는 이준석 후보가 종속 변수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뭔가를 끌고 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아무래도 거대 정당들끼리 부딪히니까 이 고래 싸움이니까 이 새우등 터진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본인이 뭐 퍼스트 펭귄을 한다고 하니 자신이 차지할 영향을 갖고 가겠다, 이런 것들이 또 노려보겠다 하겠다는 건데, 워낙 선거를 잘하는 사람이니까 뭘 보여줄지 좀 기대는 됩니다. 그래서 캠프도 이 부분은 좀 이해를 하고 있고, 이 상황을. 최근에 보면 막 두 자릿수 지지율 나왔다는 3자 구도에서 막 그걸 보면서 굉장히 분위기가 되게 고무적인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좀 괜찮은데? 약간 이런 거는 있는 거죠. 저도 이렇게 빨리 지지율 조사에서 두 자릿수가 나올 거 생각은 안 했는데, 나쁘진 않은 거죠. 근데 이제 또 보면은 이준석 후보 측은 어쨌든 토론이라든지 후보들이 직접 부딪힐 수 있는 장들이 많이 나오길 바래요. 그게 뭐 이준석 후보의 장점이니까 이슈 파이팅 잘하고. 그러니까 도전자 입장에서 뭔가 이렇게 도전하면 점수 딸 일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확실히 그런 건 있는 것 같고요. 이제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가 후보가 되면 사실 이재명 대표한테 네거티브를 거는 건 저는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너무 좀 예전 대선도 그렇고 좀 나올 건 다 나왔고, 저는 그래서 사실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 대표한테는 비판적인 자세를 취할 때도 보면 그런 네거티브보다는 정책이나 공약을 갖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좀 그게 좀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일부러. 그래서 보면 뭐 이재명 대표가 말한 한국판 엔비디아 이런 게 현실성 없다고 막 비판을 한다든지, 사실 이런 게 큰 반향을 일으키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계속 잽을 날리는 식인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런지는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후보 계속 지금 TK 쪽에서 힘을 싣고 있는데, 확실히 보수의 심정에서 자신이 보수 패권을 차지할 거다,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 거죠. 그리고 제가 지난번 예전 방송에도 그랬지만 이준석 후보한테는 이번 선거가 그런 의미도 있는 거죠. 보수 패권의 승리자가 되겠다.
현재는 예비 후보라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지는 않은데 이런 움직임들 중심으로 갈 것 같습니다. 우선 저는 15% 넘길지를 볼 것 같고요. 어쨌든 계속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좀 대선 현장 도로 가게 될 테니까 좀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민이었습니다.